지난달 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금 장기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. 지난달 소비, 생산, 투자 모두 좀 예상치를 밑돌면서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에 좀 먹구름이 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 지표인 5월 소매 판매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12.7%거든요. 네. 상당히 좋습니다. 10%가 네. 넘는데 네. 근데 예상치에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고요. 투자도 전년 동월 대비 4%, 생산도 플러스 3.5%. 플러스가 그래도 폭이 꽤 나왔잖아요. 네. 근데 왜 나쁘다고 할까? 뭐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졌지만, 근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라는 거에 우리가 네. 주목을 해야 되는데, 이게 1년 전 대비거든요. 네. 1년 전에 중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상하이 도시 봉쇄가 있었습니다. 네. 그때 2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는 나왔는데 0.4%인가? 네. 그 정도밖에 안 났어요. 네. 그때 이제 소매 판매도 보면 5월 달이 마이너스 6%대가 나왔었고요. 그럼 이게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거거든요. 사실 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소매 판매가 훨씬 더 높게 나왔어야 된다. 네.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다는 거고요. 특히 5월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효과를 감안해도 마이너스 7.5%가 나왔어요. 그렇다면 중국이 내수하고 수출이 상당히 안 좋다. 이게 결국은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용시장이 나쁘면 기존의 인력도 구조조정을 하지만 새로 채용하는 인력을 계속 스탑을 시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지는.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지금 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내수 수출이 안 좋고 중국 경기 회복이 이렇게 좀 좋지 않다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요? 네, 최근에 그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연초나 작년 연말에서 전망했던 그 기준이 뭐냐면 올해는 상저하고 네.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좋아질 거다. 이렇게 많이들 전망을 했고 저도 그렇고요. 네.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중국의 리오프닝이었거든요. 작년 12월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경제를 완전히 개방을 했는데 지금 벌써 6개월이 다 돼가는데 효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, 제대로. 네. 그렇다면 중국이 어려울 거고, 그럼 결국은 중국하고 뭐 교역이나 투자로 해서 많이 엮여 있는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울 거다. 그래서 요런 그 중국 지표가 최근에 나빠지는 이 포인트 때문에 기존 상저하고에서 상저하저로 많이들 지금 좀 비관적으로 전망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바뀌고 있습니다. 네.